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영상 데이터 클래스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상 데이터 클래스, 즉 CMyImage 클래스를 마저 만들어 보고 또 만들어진 클래스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이제 인터페이스 함수, 멤버 함수로 유용한 함수들 몇 개를 구현해 보고 그것을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죠. 테스트 마이 이미지 프로그램에 이제 만든 CMyImage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멤버 변수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영상 크기에 해당하는 height, width, 그리고 채널 수, 그리고 행당 데이터 원소 수까지 4개의 멤버 사이즈에 대한 멤버 변수, 그리고 실제 픽셀 데이터가 저장된 포인터 변수, 총 5개를 CMyImage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추가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단 가장 꼭 있어야 되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필수 멤버 함수들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또 계속 뒤이어가는 시간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한 함수라든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CMyImage 클래스의 멤버 함수도 마저 계속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꼭 필요한 함수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작성한다고 할 때 꼭 필요한 함수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생성자와 소멸자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사 생성자, 그러니까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데 기존의 다른 클래스로부터 만드는 복사 생성자, 또 이것은 뭐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클래스 객체 사이에 복사를 할 수 있는, 이제 대입을 할 수 있는 대입 연산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생성자부터 만들 텐데요. 기본 생성자라고 하면 여기 매개 변수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생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void를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void 없이 그냥 괄호, 빈칸의 괄호만 써줘도 되고요. 그리고 기본 생성자에서는 5개의 멤버 변수들을 이렇게 초기화 시켜주죠. 초기화 시키는 코드는 이 괄호 속에 이제 채널은 0 그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뭐 또 이거 데이터 포인터죠. p 이미지 데이터 값도 null, 그렇게 직접 대입하는 코드를 이 괄호 속에 써줄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했을 때는 기존의 초기화된 값에 또 덮어 쓰는 그런 비효율이 있기 때문에 생성될 때 미리 값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죠. 그래서 생성자 이제 함수 이름 밑에 콜론을 하고 콤마로 구분해 가면서 각 변수들을 이렇게 초기화 시켜주죠. 그래서 기본 생성자는 아무 영상도 없고 빈 영상을 만들어주는 생성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 크기 값들, 그리고 데이터 포인터 값들이 전부 아무 의미 없는 0값 혹은 null 값을 가지게 만들어집니다. 기본 생성자는 크게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영상의 크기 정보를 넣어주는 이런 오른쪽에 있는 생성자를 많이 쓰는데요. 근데 기본 생성자도 가끔은 쓸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이렇게 재정의 된 생성자를 또 구현해야 되는데요. 함수의 재정의라는 개념이 C++에는 있죠. 그래서 똑같은 함수 이름은 똑같은데요. 생성자는 보통 이제 클래스의 이름과 생성자 함수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지는 함수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 목록이 다른 함수를 만드는 것을 함수의 재정의라고 하죠.
재정의는 다른 말로 오버로딩이라고도 하죠. 오버로딩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오버라이딩이랑 이렇게 함수 매개 변수 목록이 다른 함수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을 함수의 재정의 혹은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상 데이터 클래스의 생성자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생성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의 크기 정보를 넣어주도록 하는 생성자 두 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크기 정보를 넣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단 가로 세로 크기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회색인지 컬러인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채널 2개짜리, 5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채널 수도 매개 변수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때 이렇게 채널 수에는 등호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생성자가 호출될 때 이 세 번째 변수 채널 이 변수는 굳이 안 써줘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생성자가 호출될 때 이 채널 이 값이 지정이 안 됐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이 값은 1을 넣어서 호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만약에 이렇게 100, 100 이렇게 매개 변수가 2개만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채널 값은 채널스 값은 1이 되면서 100 가로 크기 100, 세로 크기 100짜리 영상이 생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의 된 생성자의 내부를 보면요. 채널 수는 입력된 이 채널 값, 또 그리고 크기 정보 값들도 다 입력된 것을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행당 데이터 원소 수 NW 스텝 이 값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운영체제에 따라 4의 배수 혹은 8의 배수가 되도록 이제 계산되는 식이 이러한 코드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뒤에 이어지는 책의 다른 코드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4의 배수, 32비트 기준으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자에서도 행당 원소 수가 4의 배수가 되도록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NW 스텝 멤버 변수 값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이제 값이 지정이 되었는데 왼쪽의 기본 생성자와 달리 재정이 된 생성자는 이 값들이 다 유효한 값이죠. 그래서 100, 100 이런 것들 이제 100, 100의 영상을 만들어라 그런 생성자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메모리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포인터 값에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new 예약어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할당한 후에 그 할당된 메모리의 포인터를 mp 이미지 데이터 포인터의 멤버 변수에 넣어주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템플릿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동적 할당되는 데이터 타입은 t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개수는 이렇게 되겠죠. 먼저 오른쪽에 있는 값이 행당 데이터 원소수, 그리고 왼쪽 값이 총 행의 수죠. 그래서 이 값은 총 데이터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적 할당으로 만들어서 포인트에 넣어주게 되면 객체 생성이 완료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 다른 생성자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요. 바로 복사 생성자죠. 복사 생성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복사를 수행하는 생성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객체가 들어가게 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게 되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사 생성자의 사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old 이미지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만들어져 있던 객체라고 한다면 c my image 해서 new 이미지 이제 새로운 객체의 이름이죠. 그래서 새로운 객체 이름을 하면서 매개 변수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객체를 넣어주면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구현은 좀 전에 만들었던 재정의 된 생성자에서 값을 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단 여기서는
이제 값을 대입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이미지 이름이 myImage인데요. 그 객체의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객체의 멤버 변수 값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읽어진 값을 새로 만들 영상 속에 영상의 멤버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각 인티저 값이죠. 정수 값을 갖는 멤버 변수들은 이렇게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포인터로 되어 있는 배열 값은 그냥 복사해주면 안 되죠. 복사하려면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복사하거나 아니면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맨카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복사를 하려면 그 기존의 데이터 myImage 클래스에 있던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 받으려면 즉 이렇게 새로 받을 공간을 할당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생성자에서 세로 공간을 할당하듯이 이렇게 세로 크기 곱하기 그러니까 행수 곱하기 행당 원소수만큼 새로운 데이터 t형의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동적 할당한 다음에 그 포인터에다가 맨카피 메모리를 그대로 복사하는 함수죠. 를 이용해서 이렇게 픽셀 데이터를 복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카피 함수에서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복사될 목적지 위치, destination의 위치고요. 그래서 이 복사되는 새로 만들어질 클래스의 포인터 값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source, 즉 복사될 원본의 포인터죠. 그래서 myImage 객체의 포인터 값, 픽셀 데이터 포인터 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것은 이제 복사되는 데이터의 바이트 수죠. 개수가 아니고 바이트 수. 그래서 행수 곱하기 행당 원소수 곱하기 이렇게 데이터당 바이트 수죠.를 곱하게 되면 총 영상의 바이트 수가 되고요. 이 길이만큼 데이터를 맨카피 함수를 이용해서 복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자는 간단한데요. 소멸자는 이렇게 포인터로 정의된 함수가 변수가 없다면 이렇게 동적 할당되는 변수가 없다면 소멸자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동적 할당된 데이터 멤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소멸자에서 이를 해제 메모리를 반납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데 항상 이 포인터 값에 동적 할당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 생성자에 의해서 생성되면 new 예약어를 이용한 동적 할당을 안 해줬죠. 그랬을 때 이렇게 delete 예약어를 이용해서 지우려고 하면 해제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p 이미지 데이터 멤버 변수 값을 확인해서 그것이 널이 아닐 때만 유효할 때만 delete 예약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모리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배열 접근 연산자죠. 이렇게 이 연산자를 써주는 이유는 이 p 이미지 데이터가 하나의 객체가 아니고 배열로 이루어진 동적 할당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delete에다가 괄호 연산자까지 이용해서 메모리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입 연산자인데요. 대입 연산자는 클래스에 기본적으로 기본 대입 연산자가 있죠. 기본 대입 연산자라고 하면 일단 대입 연산자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짚어보면요. 이렇게 등호 기호로 오른쪽 값을 왼쪽으로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연산자가 되죠. 많이 항상 쓰이는 연산자가 되겠는데 클래스를 우리가 새로 생성해 줄 때는 대입 연산자를 따로 구현해 줘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렇게 p myImage 데이터처럼 동적 할당되는 즉 포인터 값이 멤버 변수를 가지는 클래스일 경우 대입 연산자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포인터 값이 아닌 실제 어떤 인티저 값이라든지 값만 가지는
클래스일 경우 대입 연산자를 굳이 따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값들이 하나씩 다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로 되어 있는 변수, 즉 동적 할당을 필요로 하는 변수가 있을 때 이것을 대입해주기 위한 작업이 이렇게 메모리에 동적 할당된 값을 직접 하나하나 다 복사해주는 그런 대입 연산 혹은 복사 연산이 깊은 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C my image 클래스가 포인터, 동적 할당을 필요로 하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복사를 해주기 위해서 대입 연산자를 별도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직접 다시 재정의 해줄 경우 기본 대입 연산자가 아닌 이렇게 재정의 된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되겠고요. 대입 연산자의 내부 구현을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의 재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퍼레이터 등호 이렇게 함수 이름을 정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연산자 재정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등호 연산자는 어떤 인티저 값이라든지 뭐 캐릭터 값, 플로트 값 그런 값들에 대해서만 동작하지만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그 클래스를 위해서 동작하는 이 등호 연산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등호 연산자가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등호 연산자의 재정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대입 연산자의 매개 변수는 같은 클래스, 이제 대입을 받는 클래스와 같은 클래스가 매개 변수로 사용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객체는 변경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const 예약어를 써서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 참조자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들여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조자가 없으면 복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대입 연산자에서는 이렇게 참조자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 연산자의 선언이죠. 함수 원형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를 살펴보면 먼저 대입되는 값이 대입받는 객체와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데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를 만들어 줄 때는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복사하는 건 대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체크하는 구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같다면 그냥 자기 자신을 굳이 복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반환하도록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실제 다른 녀석이 복사되려고 대입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 멤버 변수들을 하나씩 복사해 주고요. 이렇게 값을 가지는 변수들은 그냥 등호를 이용해서 복사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값들이 다 인티저 값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씩 복사를 해 주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포인터로 되어 있는 동적 할당되는 원소죠. 그래서 이 부분 대입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에 대입을 받는 객체가 다른 픽셀 데이터를 이미 할당된 게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다. 그럴 경우 그것을 일단 지워주게 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대입되는 객체가 대입받으려는 객체와 크기가 같다. 뭐 크기 그리고 데이터 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같다. 그럴 경우 굳이 메모리를 해제하고 새로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것도 고려해서 대입 연산자를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기존의 데이터가 할당되어 있을 경우 무조건 다 지우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웠다면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깨끗한 상태에서 복사를 진행할 텐데 문제가 대입되는
소스, 즉 원본 데이터가 또 실제 없는 것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복사를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비어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원본이 비어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먼저 검사를 해주죠. 검사를 해서 비어있지 않다, 즉 뭔가 데이터가 다 할당이 되어 있고 유효한 것이다 일 경우 새로 이제 복사되는 것과 같은 크기로 다시 데이터를 할당해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복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복사하는 부분, 이 부분은 복사 생성자에서 구현했던 것과 같은 코드죠. 그래서 똑같이 대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소 데이터 멤버들이 다 복사가 되었다면 이렇게 완성된 대입된 객체를 반환함으로써 대입 연산자가 종료되게 되겠습니다.